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3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섞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쓰는 믹스가 되겠죠. 섞다. 자, 여기 덧칠하다는요. 자, 예를 들어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것을 더해서 칠한다라는 의미로요. 덧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칠하다라면요. 색깔을 칠하다 라고 얘기해서 보통 색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탁하다를 볼 텐데요. 탁하다는 반대말부터 봅시다. 맑다. 맑다라는 의미는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개념의 맑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깨끗하다. 공기가 맑다. 물이 깨끗하다. 물이 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가 탁하다 그러면 반대말이에요.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그런데 색깔이 더럽다? 좀 이상하죠? 더럽다보다는 지저분하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맑다의 반대는 탁하다. 그러니까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다. 깨끗하지 못한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을 찍다를 볼 텐데요. 자, 제가 펜으로 이렇게 쓰다가 되겠죠.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래서 이건 그리다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점을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을 찍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침표고요. 이거는 쉼표가 되겠고요. 이거는 느낌표, 이거는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찍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가하고 그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회화부터 좀 볼까요? 회화는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A, B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한다 다이얼로그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회화는 뭐냐면요 그림이에요. 영어로 하면 페인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회화, 그림이라는 뜻의 회화고요. 그래서 화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19세기라고 있습니다. 세기는 100년이죠. 영어로 센츄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한국어로는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촘촘히라는 말이 있어요. 자,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을요 촘촘히 반대말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을 찍으면요 띄엄띄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집이 있어요. 집. 이렇게 집이 모여 있으면 촘촘히 모여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마을에 집 이렇게 있으면 띄엄띄엄 집이 있다. 집이 띄엄띄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드럽다를 좀 볼 텐데요. 그래서 부드럽다의 반대말을 좀 봅시다. 부드럽다의 반대말은요. 첫 번째로 딱딱하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는 딱딱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개 이렇게 자는 거 있잖아요. 쿠션 이런 것들은 부드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뜻은요. 거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은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이런 면은 거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부드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거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면이 거칠다, 부드럽다. 다시 반대말을 얘기하면 매끄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무드가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자주 하는데요. 인터넷 창에 보면 자, 이렇게 노란색 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어로는 즐겨찾기라고 얘기합니다. 즐겨찾기. 자, 즐기다 그리고 찾다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즐기다는요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국어사전,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좋아하여 거기에 마음을 쏟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즐거워요 이렇게 즐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즐기다. 그 다음 찾다를 봅시다. 찾다는요 이게 어디있지? 아니면 사전에서 어디있지?
라고 하는 것을 찾다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뜻은 간단하게 가다, 어디에 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저는 토픽 사이트에 자주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란색 별을 누르겠죠? 그러면 토픽 사이트,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즐겨 찾는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가요? 가끔 가요? 자주 가죠. 그래서 즐겨 찾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주 가기. 자주 가는 곳을 즐겨 찾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자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감이 있습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물감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감을 섞다, 물감을 덧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감을 섞다, 물감을 덧칠하다, 더해서 칠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리 잡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리 잡다는 어떤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 되냐? 안정적이다. 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자리를 잡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오면 어떡하지? 어디에서 살지? 무슨 일을 하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집도 있어요. 이제 직장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리 잡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불안할 때는 자리 잡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것이 안정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자리 잡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가 처음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국 문화에 잘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 문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로 자리 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감이 있어요. 물감을 섞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보라색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강색 그리고 파란색을 섞어야 되죠. 아니면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칠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파란색을 이렇게 칠하면 보라색이 되겠죠. 보라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맑다에서 탁하다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듯이 탁해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탁해지는 것이 싫었어요. 누가 싫어했냐면 19세기 화가들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800 몇십 년, 1800 땡땡년 이 시대의 화가들이 싫어했어요. 이렇게 탁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점묘법입니다. 점묘법은 뭐냐면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는데 빨간색 점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파란색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서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지만 멀리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섞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점묘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찍는 게 아니고요. 촘촘히 찍어야지 섞다, 덧칠하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묘법이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사용했어요. 즐겨 사용했습니다. 자, 이 점묘법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요. 맑다. 탁해지는 것의 반대니까 맑다,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드럽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자주 사용했습니다. 즐겨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현대라고 그러죠. 현대는 21세기, 20 몇 년도가 되겠는데요. 현대 화가들도 역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19세기의 전묘법은요, 대표적인 기법, 회화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전묘법은 19세기의 대표적인 회화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 회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법이라는 것은 기술, 방법, 그림을 그리는 기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회화 기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리 잡다는요, 대표적인 것이야, 안정적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은 섞거나 덧칠할수록 색이 탁해진다. 그래서 19세기 화가들은 점을 찍어 색을 표현하는 점묘법을 생각해냈다. 이 기법은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점을 촘촘히 찍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때 점들이 섞여 보라색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보다 훨씬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 때문에 점묘법은 회화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대 화가들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기법이라는 것은 점묘법을 얘기하는 거죠. 점을 찍어서 색깔을 섞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드럽다, 게다가 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부드럽다, 맑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점묘법이죠. 이 기법은 19세기 이후에는 화가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싫어하다, 안 쓰다 라는 뜻이 되겠죠. 외면을 받다, 외면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다. 19세기 이후에 싫어했습니까? 아니요. 현대 화가들도 즐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게 되겠죠.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법, 점묘법은 가까운 곳에서 봐야 색이 섞여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아니요.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조금 떨어진 곳이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기법, 그러니까 점묘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넓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야 한다. 자, 봅시다. 넓은 간격, 좁은 간격. 자, 넓은 간격은 뭐라고 하냐면요. 띄엄띄엄이라고 얘기했고요. 좁은 간격은 뭐라고 그랬어요? 촘촘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이 아니고요. 촘촘히가 맞겠죠. 그래서 넓은 간격이 아니라 좁은 간격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